자, 바로 진중권의 논문 표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과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발간한 연구윤리 사례집 좋은 연구 실천하기를 중심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이 간단한 배경 지식 설명을 위해서 동영상 하나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꼭 정부를 도와주셔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절히 호소해서 맞이했습니다. 자, 인용에는 이렇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인용이란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와 이렇게 출처 표시를 해줘서 이 문장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타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문장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이란 이렇게 내용은 같지만 이제 표현만 바꿔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김 대통령 본인이 아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만 바꿔서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큰 따옴표는 할 필요가 없지만 출처 표시는 반드시 해줘야만 합니다. 자, 이건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연구윤리정보센터 자료인데요.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큰 따옴표, 인용 표시와 출처 표시 두 가지가 전부 필수이고, 타인의 문장을 2차 가공 후 가져오는 이제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출처 표시만 필수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중권은 이제 러시아의 약자 유리 로트만의 문헌을 베꼈는데요. 베낀 문장들에는 인용 및 출처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진중권의 석사 논문 내용입니다. 그냥 보시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직접 가져온 부분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고 밑에 각주로 출처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들은 모두 진중권의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온 것인데, 인용 표시와 출처 표시가 없어 독자들은 당연히 진중권의 문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유재천 교수가 유리 로트만의 문헌을 이제 번역한 번역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 진중권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따로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출처는 당연히 로트만의 텍스트죠. 머릿말에 이제 그의 주저인 예술 텍스트의 구조를 중심으로라고 밝혔으니 오해 여지란 있을 수 없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이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을 보면 정말 진중권의 이 변명을 처참하게 깨부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이나 논문의 처음 또는 제목 등의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머릿말에 이제 표시를 했다고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진중권의 논문과 정확하게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한 경우, 유리 로트만의 문헌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일부에만 출처 표시를 한 진중권은 정확한 인용 및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문장들, 수많은 나머지 문장들은 모두 표절 문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아무리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 유리 로트만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 각각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 및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절이다 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인데요. 이 끈 따옴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진중권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진중권이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요약 정리해서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들, 이렇듯 유리 로트만의 문장들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그럼에도 인용 표시와 출처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좋은 연구 실천하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 개만 읽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 내용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표절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넘어가서 차용한 문장 표현이 다른 저자의 것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표절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을 차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표절 혐의를 벗기 어렵다. 자, 분명히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진중권이 베낀 주요 부분들을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러시아어까지 설명을 하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 형태소까지 해석한 러시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유튜브 영상 이제 설명 부분에 링크로 제가 걸어 놓았으니까 이제 참고하기 바랍니다. 진중권이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직접 베꼈는지 아니면 이제 유재천 교수의 번역본을 베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밑줄 친 문장들, 지금까지 봤던 이 밑줄 친 문장들은 진중권의 문장이 아니라 유리 로트만의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베낀 거죠. 진중권이 베낀 주요 부분들은 이제 다 한 곳에 모아봤는데요.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그대로 베끼고는 인용 및 출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완벽한 표절 문장들입니다. 진중권은 작년에 자기 논문은 유리 로트만의 논문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그리고 리뷰 논문이라서 괜찮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재구성입니까? 그대로 베낀 건 아닙니까?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및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끼고서는 이게 재구성이다, 리뷰 논문이다 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역시 인용 및 출처 표시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건 아예 한 바닥을 다 베꼈습니다. 자, 이건 진중권 때문에 발생한 이제 피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어건주 교수, 김소정 교수 등의 이제 사례가 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기 문호성 교수님 사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 진중권의 문장과 일치하는데, 이 영어 문장은 이제 유리 로트만의 문헌을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영문 번역한 이제 번역본 내용입니다. 즉 진중권이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으면서 또 이제 인용 및 출처 표시를 안 해서 여기 이제 이 문호성 교수님이 각주의 유리 로트만이 아닌 진중권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인용 및 출처 표시가 이제 진중권 논문에 없으니까 문호성 교수는 당연히 이게 진중권이 직접 쓴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논문 작성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이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중권은 2013년 6월 12일,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런 식으로 소송에 관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1년 동안 뭐 했길래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일까요? 자, 이건 2013년 5월 13일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에 진중권 교수는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공들여서 쓴 논문이라면 고소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목숨 걸고 고소해서 변희재와 황 의원 이 두 사람을 짓밟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진중권이 성인군자라서 이제 고소를 안 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자살 전 진중권이 날린 트윗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